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취임 후 첫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숙아나 조숙아를 치료할 곳이 크게 부족합니다. 대구의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이유를 알아봅니다. 청송군이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보현산 영농조합의 농지 가운데 일부에 대해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숙아나 조숙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지만 이들 고위험군 신생아들을 치료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초미숙아들, 그러니까 23주나 24주, 몸무게 500-600g에 불과한 신생아들이 집중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받아 최근에 병상을 12개에서 25개로 늘렸지만 병상이 며칠 만에 다 차버렸습니다. 애들이 한번 누워있으면 몇 달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 찼다 그러잖아.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다른 뭐 부산이나 서울, 심지어 서울까지 가요. 2011년 기준으로 대구의 산모는 2년 사이 6%가량 증가한 데 비해 각종 질병 위험을 가진 고위험 산모는 무려 12%나 늘어났습니다. 고위험 신생아 증가율이 24%에 가까워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신생아 1000명에 2.36 병상에 그쳐 전국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대구의 신생아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2.7% 수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1.7%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아직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같이 돌볼 수 있는 센터도 없습니다. 그나마 계명대 동산병원이 올 하반기에 산모 태아 집중치료 5개 병상을 포함한 30병상 규모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을 동시에 똑같이 나와서 치료해서 같이 공존 시작하는 것이 주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서는 되지는 않는다. 그냥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첫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또 농공 행상도 없을 것이라는 게 권 당선인의 입장입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후임 시장을 배려해서 그동안 인사를 미뤘기 때문에 예고된 인사폭만에도 꽤 큽니다. 별정직인 경제부시장은 임명된 지 3년이 넘어 정무일지 경제일지 선택의 문제일 뿐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국장급과 과장급도 비는 자리가 많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다음 달과 내년 초에 공로 연수를 가야 할 국장급은 5명으로 대상을 과장급으로 넓히면 30명이 넘습니다. 이 밖에 시장이 별정직으로 앉힐 수 있는 비서실 직원도 4명이나 돼 지역 관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은 시스템화가 완전히 있어서 그렇지만 선택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부들은 신경을 좀 안 쓰겠나 싶습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인사를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 또 같이 호흡 맞추고 충분히 공무원들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들 배치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파격적으로 예우할 겁니다. 이와 함께 당내 경선과 본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인사들을 위한 농공 행상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을 도울 최소한의 스텝만 시청에 함께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인사의 밑그림을 과연 어떻게 그릴지 지역 관가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민선 6기 대구시장직 취임준비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연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111명의 위원들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준 뒤 대구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한 요구를 확인한 만큼 대구 혁신에 목숨을 걸겠다면서 대구 살리기에 함께 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시민 속으로 들어가 민선 6기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달라면서 시민 원탁회의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경북도 내 보현산 영농조합의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지자체들이 농지 처분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송군 현서면 갈전리 보현산 영농조합 법인의 농지입니다. 상당수의 농지가 작물도 없이 묵은 채로 남아 풀만 무성합니다. 보현산 일대에서 이곳 영농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800헥타르가 넘고 농지만도 61헥타르에 이릅니다. 청송군은 이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239필지 24헥타르에 대해 법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을 통보했습니다. 전체 558필지 중 40% 해당 농지가 휴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지 처분 이행 명령을 내렸으며 40% 농지는 10년 이상 휴약 상태로 추정됩니다. 안동 지역에도 길안면 묵계와 대사리, 일직면 국공리에 8필지 2만 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지만 상당수가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2만 제곱미터 농지를 보현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소유한 농지가 있습니다. 휴경하거나 임차하는 농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청송과 안동뿐만 아니라 의성과 울릉군 등 이들이 갖고 있는 도내 농지는 수십 헥타르에 이릅니다. 의성군 17.7헥타르, 울릉도 46헥타르 등이며 폐교된 묵계 초등학교 등 농지 외에도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경 중인 농지는 내년 6월까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팔아야 하고 강제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째부터 매년 땅값의 20%에 대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행 강제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땅값이 낮은 농촌 특성상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내일 취임 준비단과 자문평가단, 세경북 창조분과, 공약 실천분과, 공공개혁분과, 화합상생분과 등 2개 단 4개 분과로 구성된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경북 새출발위원회는 전문가와 직능단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여해 이달 말까지 경상북도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위원장은 하춘수 전 DGB 금융지주 회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대상이지만 과잉 공급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대구시 수성구의 오피스텔 견본주택입니다. 지상 36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890가구가 오는 2017년 입주할 예정인데 70%가량 분양이 됐습니다.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 예정지에도 아파트 180가구와 오피스텔 260가구를 이달 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황금 내거리부터 범어 내거리를 거쳐 동대구 역세권에 이르는 동대구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오피스텔이 10여 곳에 이릅니다. 최근 4년 새 대구에서 준공되거나 건축 허가가 난 오피스텔은 11,000여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더하면 16,000가구를 넘습니다. 물량이 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대구의 지난 1분기 오피스 빌딩 투자 수익률은 전분기보다 떨어진 1.34%로 광역시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시장의 수요는 방 2개짜리, 3개짜리인데 실질적인 그 원룸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조금 제한적일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 열기에 힘입어 오피스텔도 지역에 따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에 앞서 입지 조건과 수요를 면밀히 따져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속속 진행되면서 김천 혁신도시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이 저조해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인 6곳이 입주를 마친 김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 사이로 여기저기 빈터가 보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 이전 기관과 관련된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땅입니다. 김천 혁신도시에만 34만 4천 제곱미터에 이르지만 분양률은 7%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김천경찰서 등 3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한 것으로 사실상 클러스터 용도로 민간에 분양된 것은 전무합니다. 한 달 전에 LH공사가 조성 원가보다 20만 원이나 낮추어 3.3제곱미터당 129만 원의 분양 공고를 냈지만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면 그 필지 규모가 업체들이 그 요구하는 면적에 비해서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원래 10월경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소규모 필지로 분할을 해서 그렇게 공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는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인근 산업단지보다 3배나 비싼 데다 업종 제한이 많은 것도 분양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민간 부문이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조기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기반을 다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이나 입주업체 용도 완화와 세분화, 세제 혜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하반기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검토, 기업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분양이 저조하면서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역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포인트 감소했고 백화점은 9.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월 중 서비스업 업황 경기 실사지수도 올 들어 최저인 71을 기록해 전달의 8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4월 중 기업 활동은 꾸준히 유지되면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7.4%포인트 늘었고 수출도 4.2%포인트 늘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의 건물 일부가 5cm 가까이 내려앉아 아이들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붕괴 위험 논란까지 있어 교육청이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에 출입이 금지된 건 이달 초.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겨 창문에는 금이 갔고 뒤틀림 현상으로 출입문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보도블럭이 움푹 가라앉을 정도입니다. 강당 건물이 2010년 준공 때보다 60cm 이상 내려앉자 연결 통로도 끌려 내려앉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집안이 약한 데다 시공사가 말뚝을 박지 않는 매트리스 공법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연결 통로는 3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사용 중지 판정을 받아 철거 후 재건축했던 건물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경북도 교육청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사용 중지된 연결 통로부터 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철거든지 사용 여부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민자 사업 방식으로 하자 보수 권한이 교육청이 아닌 시공사에 달려 있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과 병원을 한 건물에 모은 대구 메디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 들어선 대구 메디센터는 18층 규모로 병의원 시설은 12개 층을 사용해 다양한 진료 과목과 각종 의료 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고 호텔은 58개 객실로 지어졌습니다.
대구시는 고급 의료 서비스와 특급 호텔 기능을 갖춘 메디센터가 대구 의료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학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IT 헬스케어 기기와 재활복지기기, 진단과 수술, 치료 의료기기 등 4개 분과 모임을 만들어 신제품 아이디어 등 다양한 정보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제품 아이디어 가운데 선정된 것은 특허 출원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과 시장 개척 등 제품화를 위한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비만의 문제점을 알리고 잘못된 다이어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구 MBC를 비롯한 전국 5개 MBC 계열사가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국 80여 개 태권도장에서 다이어트 멘토의 도움으로 운동 처방을 받고 몸무게 1g을 감량할 때마다 1원씩 푸드뱅크에 기부하게 됩니다. 14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국비 편성 마감 시함을 앞두고 경북 지역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 증액으로 각 부처마다 예산 삭감 우려가 있다며 과학산업 인프라 예비타당성 조사 5건, SOC 예산, 문화융성사업, 울릉공항 등 현안 사업 지원을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오늘 국회에서 경북 국회의원 회의를 열어 차기 도당위원장에 경주 출신 정수성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19일 경북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출 절차를 거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도 내일 서울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 회의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차기 시당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교육청 과장과 초등학교 교감이 지난 4월부터 오피스텔까지 빌려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 기획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우 교육감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교육공무원 2명과 선거기획사 대표 등 관련자 3명을 조사했고 이들과 우 교육감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우 교육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는 대구가 4만 3천 명으로 7천 명 늘어 실업률도 3.4%로 0.5%포인트 상승했는데 특히 여성 실업자가 74% 늘었습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6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1만 명 늘어난 4만 명, 실업률도 2.7%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제올라이트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사용하는 촉매제로 이번 연구 성과는 수소나 이산화탄소처럼 작은 기체 분자를 분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홍석봉 교수와 박사과정 이준규 씨의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지로 꼽히는 안개반택 케미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경주 황룡사지 남쪽의 미탄사지에서 미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됐습니다. 이 기와는 삼국유사에 기록됐지만 그동안 추측만 해왔던 미탄사의 위치를 최초로 증명하는 고고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순철 동국문화재연구원 실장은 출토된 명문 기와는 고려시대의 것이라며 통일신라 사찰인 미탄사가 적어도 고려 때까지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대구와 경북, 강원 지역 13,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동향 등 8가지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업의 종류와 종사자 수, 사업 실적 등을 조사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6시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던 26살 황모 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1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6월 11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